경선 강화한 이후의 교실에 대한 총평이라고 하면은 네, 무지하게 잘 보이네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거칠어지고 탄력과 생동감 지수가 떨어진 교실이다 라는 언급을 주신 분이 있었고요. 한 가지 대입 전형의 올인 전략 성능이 강화됐다 라는 말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입 공정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학교 내 활동만 기록된 학생부 기재로 인해서 학교 밖의 것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학교 안의 실험 다양화되는 것만 나타납니다. 학생부 전형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학교 안의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수상이 빠지니까 경쟁식 교육가 감소하고 비경쟁 행사가 진행되더라. 학교의 경쟁도가 조금 더 나타났다는 거죠. 개인 봉사활동이 빠졌잖아요. 그랬더니 교내 봉사활동이 좀 더 다양화되더라. 그리고 독서 기록이 빠지니까 독서를 세트에 넣어야 되니 수업 중에 독서 활동이 늘어나더라. 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을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의 꿈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는 상담이 이루어지다가 지식을 주입하는 강사에서 학생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더라. 학생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 뭐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데 이건 결국은 학생부 전형 기반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빠지게 되니까 과목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과거보다 과목이 좀 더 다양해지고 공동교육 과정에 대한 적극적 활용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기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다 보니 불만도 많아지더라. 왜 불만인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애가 제대로 안 했는지 아니면 애는 제대로 했는데 선생님이 안 적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얘기는 끝났고요.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신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해야 되고요.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를 실력 향상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 과정에서 내신 경쟁에 들린 학생들이 학교와 수업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계속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니까 그 학생들은 교내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푸는 학생들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수능이 확대되니까 긍정적인 거를 아까 김종무 선생님도 억지로 한번 찾아봤다 라고 하시는데, 억지로 찾으니까 이런 점이 있긴 있더라. 지식 중심으로 하면은 그거는 애들이 더 좋아한다. 왜 수능이 지식 중심입니까? 왜 지식 중심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학 분위기, 요새적 면학 분위기는 아마 야간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될 겁니다. 그런 건 좀 더 참여하는 것 같다. 지방 거점 국립 때는 수능 최저가 있어서 수능을 더 많이 대비하면 결과가 좋아지기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진정한 현실 상황을 보려고 하니 일반고는 여전히 수시문시에 진학을 해야 된다.
수능 최저요구다. 문제는 이런 수능 확대 정책이 결국 교실과 학교의 양극화로 연결되었다는 지적을 아주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능 관련 과목만 공부하려는 학생과 또 그것만 가르치는 학교, 오늘도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죠. 당연히 그러면 수능과 관련된 과목은 어떻게? 평시되는 거죠. 심지어는 교사의 수업하는 걸 없이 나는 내 공부하겠다 라는 학생들도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학교는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부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토론이라든가 발표 같은 걸 하면은 하지 않는 학생,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는 문제집을 풀겠다 이거죠. 학원에서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학생.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 수능은 검정고시만 봐도 되니까요. 심지어 지역에서는 주말과 방학 이용해서 사교육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서울 수도권의 학생들은 자기 집에서 학원으로 가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심지어 현장 체험 학생 20일과 학업 중단 숙려제를 이용하며 학업 중단 숙려제를 하면 학교를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 기간에 학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결국은 정상적인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 점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8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5등급제는 1등급을 받아야만 서울 주요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들 것이다. 당연히 학생들은 그러면 그 10%인 1등급에 들어오기 위해서 더 경쟁이 치열해져야겠죠. 그리고 수강인원이 적으면 수강을 피하는 학생들로 인한 선택이고 모든 과목의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질 거라는 상황. 그리고 상대평가 부담이 없는 사회과학에서의 융합 선택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를 많은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사이에서의 조정, 수능전형을 과연 지금의 40%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 선생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좀 상관없지만 나온 얘기들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렇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 다 어떤 그 사건을 얘기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취업이 잘 되거나 보장되는 학과를 진학에 대한 게 증가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능을 응시하는, 아까도 분수도 나왔죠. 여러 차례 수능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빠른 포기 혹은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만 선호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학교 교육이 사회 부적응자들을 양산하는 길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적어주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늘 원고를 주셨지만 발표를 해주시 못하신 분들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정리해서